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위기라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을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제 내일 당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 언론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좀 개파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비대위원장이 수습하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 또 그런 갈등 요소들을 조만간 빨리 수습해서 당이 한 목소리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데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까지 당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중진급의 중량감에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계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총회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는데요. 신현영 대변인은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초선의 이용우, 재선의 박재호, 삼선의 한정혜 의원에 원외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포함됐고 청년 여성목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청년은 모르겠지만 또 굳이 여성목세 비대위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제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박지원의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인준을 받고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재명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전 국회에 처음으로 출근한 이 의원은 오늘 의총엔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국회로 첫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선거 패배로 내홍에 빠진 당 상황을 의식한 듯 취재진 앞에서 허리부터 깊이 숙였습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했고 당권 도전 여부도 답변을 유보했는데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고 8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친이낙연파 의원들은 당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과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1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또 하나만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당내 분란을 만들어내며 갖은 꼴값을 떨어내던 이낙연 전 대표가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그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문홀리와 궤변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갈라치기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차기 대권의 꿈을 버리지 못한 자신의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 보였는데요. 그는 이재명 송영길의 기이한 출마가 대선 연장전을 만들었다며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 지지층의 투표 참여에 동기를 주지 못했고 이는 특정인 구하기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프레임 속에 자기 반성 없는 패배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로 열고 저 이낙연을 가로 닫고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편가르기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지켜줄 것을 강조한 건데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위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빤스런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또 한 건데요. 자신은 대선과 지선 때 어디서 뭘 했나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적은 있나요? 미국 가셔서 제발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7일, 결국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같은 날 간판을 내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검사들이 모두 다 배치됐는데요. 국정원 인자 자리에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갔고 대통령실의 여러 요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인맥이 대한민국 정부 내 핵심 권력 기관에 골고루,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포진된 건데요. 명실상부한 윤석열 검찰공화국, 왕국이 탄생됐습니다. 어제였죠. 7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만 기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복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검사밖에 없단 말인가요? 6시간 뒤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분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복현 신임원장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가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가 검찰을 관둔 지 2주 만에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고 이는 사전에 이미 윤 대통령이 낙점을 해뒀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인데요.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가 맡아야 할 일을 수사와 기소만을 해왔던 검사가 맡게 된 거죠. 이복현 원장을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이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천해왔다며 금융회사에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수족으로 요직을 채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재,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을 잘 듣고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너희는 지져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 분야가 결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공정이나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벌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해주면은 결국 검찰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생깁니다.